본 방송은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를 직접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조종하면서 많은 도시를 오가며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힐링을 함과 동시에 자동 비행 구간에서 많은 토론과 사회, 시사, 경제, 정치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아까 점심 방송 때 국민연금이 또 왜 매수를 하냐고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형님들 연기금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거 제가 이미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안 보신 분인지 아니면 들었는데 잊어먹은 분인지 아니면은 그냥 듣고 싶은 것만 취합해서 듣는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연기금에서 3개 팔고 2개 살 거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킬 거라고. 이 이야기를 제가 한 3번인가 해드렸는데 뭐 그냥 주위에서 선동하고 뭐 국민연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뭐 국민연금이 뭐 미쳤냐 왜 사냐 뭐 해갖고 뭐 그런 거에 또 휩쓸려 가지고 그런 생각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 방송 들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좋은 방송들 많잖아. 그런 거 들으세요. 자, 반갑습니다. 2026년 7월 21일 오후 8시 4분 디너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고품격 게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뭐 저 없는 동안 사건 사고가 많았더구만요. 자, 첫째, 저 없는 동안 일어난 사건 사고 인천 성관이 직원이 다이했습니다. 다이. 그죠? 둘째, 윤상현, 제가 이 새끼 조심하라 했죠. 배신자. 자, 윤상현이가 또 모사를 꾸몄죠. 쉽게 말해서 특검이 통과가 된 것 같아요. 특검이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윤상현이 한 개 더 사고 쳤죠. 한 개 더 사고 친 게 뭐다? 바로 오세훈을 만나서 당대표직을 없애자, 삭제시키자. 정신병 걸렸죠 지금. 자,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한동훈을 위시한 한동훈 세력들의 최정점에 있는 게 지금 오세훈인 것 같아요. 제가 대충 보니까. 그리고 오세훈은 김무성의 바로 직계입니다. 요거 형님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항상 한동훈과 연루되어 있는, 즉 바미당 계열의 최고 꼭대기에는 누가 있다? 김무성이가 있다. 이걸 머릿속에서 절대 지우시면 안 됩니다. 자, 구구단을 항상 우리가 외워야 하다시 2 곱하기 2는 4다. 한동훈, 오세훈 뒤에는 누가 있다? 김무성이. 2 곱하기 2는 4. 한오 김무성.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브래드 피터님 슈퍼 301조 발표 어떻게 예상하시죠? 25% 특정 품목의 12.5%. 그래서 기존 25% 관세에 12.5% 특정 품목의 12.5% 추가 관세. 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님들, 이거 난 전문가가 아닌데 이거 하면은 뭐 효과가 있나?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형님들 이게 뭐 현실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망구 제 생각이에요. 자, 형님들, 그 탄핵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 잘 봐요. 자, 집중하세요. 이재명은 탄핵하면 안 됩니다. 왜 탄핵하면 안 되는지 아세요? 제가 이재명을 사랑해서 애정해서 좋아해서 아니에요. 대한민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고 수사를 받는 경우는 있어도 재판에 넘겨진 적, 그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재판이 진행. 그죠? 그러면은 이재명에게 새로운 타이틀을 줘야 됩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판으로 그 직을 상실한 1호 대통령이. 그러려면 뭐다? 그렇지. 대북 송금 재판이 현실에서 이루어져서 그 직을 상실하고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한 리셋이 필요하다. 탄핵 이야기 함부로 하지. 그거는 탄핵은 형님 기분 좋자고 하는 소리잖아. 대한민국은 형님 기분 좋은 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나라가 당신들 기분 좋은 식으로 돌아가면은 망해. 형님들 원하는 대로 뜻대로 돼가지고 잘 된 게 없잖아, 솔직히. 그지? 그럼 이쯤 되면은 형님들이 원하는 거 반대로 가면은 잘 된다는 이야기. 자, 그러면 내가 형님들에게 설명할게요. 자, 우리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에게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2심 재판을 열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는 게 빨리 끝납니까? 자, 부정선거 밝히고 중국의 선거 개입을 밝히고 미국도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밝히고 있는 거를 한국이 어떻게 밝힐 건데 수사로? 어느 게 빨라? 언제까지 그런 뜬구름 잡고 있을 거지? 언제까지 망상에 찌들어서 유니콘 뿔이나 쫓아다닐 거냐고? 그러니까 한강에 항공모함 들어온다는 소리 듣는 거야. 아니 쉬운 방법을 놔놓고 왜 미친듯이 저 뺑 둘러가고 있어? 뭐 낭만을 즐기는 거야? 지름길 놔두고 왜 뺑 둘러가냐고. 뭐 떨어지는 저녁 태양의 석양을 즐기면서 뭐 낭만, 이게 낭만 아닙니까? 하면서 2시간씩 막 걸어댕겨? 미쳤어? 지름길로 가면 되지. 낭만 지랄 운운하는 것들은 지름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낭만을 갖다 붙이는 거야. 형님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재명의 당선 무효형은 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명백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잖아.
태도 않는 부정선거, 부정선거는 이런 데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고. 왜 자꾸 부정선거를 희화화시키고 부정선거를 자꾸 코미디로 만들어? 형님들이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림픽공원 봐봐. 평일날 저녁에 사람 있어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됐겠어? 내가 현실과 이상을 착각하지 마라 그랬지. 올림픽공원에 모이는 건 현실이야. 근데 거기에서 니들끼리 대가리 굴려서 나오는 뇌피셜들은 전부 이상이란 말이야.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이번 올림픽공원을 통해서 느꼈죠. 그게 현실 정치라는 거야. 니들 대가리 속에 있는 상상의 환타지 세계가 아니고. 솔직히 이야기할까? 이 형님들 선거법 파기환송 다 까먹었을 거야. 나 장담한다 진짜. 그거 잊어먹고 있다니까. 왜 잊어먹은지 알아? 요즘 올림픽공원에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게 지금 이슈잖아. 내가 거기 지금 지배를 당한 거야. 솔직히 잊어먹고 있었을 거야. 유행 민감하지? 자, 그 다음 자 봅시다 형님들. 관세 이야기 해드렸고, 자 이재명 탄핵당하면 안 됩니다 해줬고, 자 요 부분 이야기해 볼게요. 자 윤상현이가 또 형님들에게 통수를 쳤어요. 그죠? 제가 윤상현 빨지 말했죠. 이 새끼는 항상 이래요. 항상 always. 그죠? 항상 배신자입니다. 얘는 always 배신자예요. 모사꾼입니다. 자, 오세훈을 만나가지고 당대표직을 없애버리겠다. 왜? 지금 지지자들이 장동혁을 밀어주니까, 거기다가 지금 장동혁이 차기 대권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죠. 뭐 장동혁 싫어하시는 분들이야 기분 나쁘겠지만은 이건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좌파들, 중도 좌파들에게도 이미지가 존나 좋아요. 장동혁이가. 형님들은 부정하고 싶겠지? 야, 웃자. 지금부터 또 이제 장빠 되는 겁니다, 저는. 자, 지금 장빠인 제가 봤을 때 형님들은 지금 부들부들 하겠지. 장동혁 싫어하는 형님들은. 하지만 제가 뭐랬어요, 형님들? 현실을 봐라 그랬죠. 항상. 우리가 부들부들 거리는 거는 우리만의 정신 세계에 있을 때 부들부들 거리는 거고, 현실을 봐라 말이야. 현실은 뭐다? 중도 좌파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다. 누가? 장동혁이가. 그만큼 지금 완전히 왼쪽 코너에 박혀있는 묵은 때들은 돌아올 수가 없지만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에 많은 중도 좌파들이 쉽게 말하면은 이제는 역겨워한다. 지겨워. 질렸어.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다 거짓말 같아. 신뢰를 잃었다는 거예요. 신뢰를 잃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쟤네들이 하는 말이 믿음이 안 가. 근데 사실 장동혁, 저가 이렇게 봤을 때 장동혁은 별 말을 안 해. 그리고 정치적 구호도 없어. 그냥 조용히 피켓 만들고 있어. 이게 지금 먹힌 거야. 이게 먹혔다고. 그래서 지금 청년들로부터도 그렇고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다. 부들부들하는 형님들은 있을 거야. 있지만 현실이 그래. 현실을 부정하면 안 돼요. 현실을 부정하면 형님들은 이상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이상주의자가 되면 그 말로는 음모론자로 남아버려. 굉장히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과 이상을 분리해놓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적당하게 빨리빨리 전환이 돼야 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그런데 형님 저는 이게 이상하고 현실이 막 오버랩 돼가지고 막 그래도 형님 같이 냉정하게 안 봐주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래요. 야, 어쩌라고? 니니까 그게 되지. 우리는 그게 안 된단 말이야. 니야 장딸도 됐다가 한딸도 됐다가 빨갱이도 됐다가 공산주의자도 됐다가 자 하메네이하고도 친하고 온갖 놈들 나쁜 놈들하고 다 니가 바꿀 수 있는, 니는 다중이지만은 우리는 일심단편 민들레야. 그래서 니 하는 걸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어. 이러는 분들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더 산삼 세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산삼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현실과 이상의 구분이 어렵다. 그럴 때는 더 삼삼 시원하게 한 병 하시면 됩니다. 자, 많은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좀 어려움을 겪어요. 그거는 저도 압니다. 어려움을 겪는 거. 그런데 형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상상은, 이상은 그걸로 끝내야 돼요. 이상을 현실로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개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고. 형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이 맞고 정답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냥 음모론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물밑 작업이 항상 필요하다죠, 제가. 형님들은 이런 응용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형님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상과 현실을 좀 분리시키는 게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할 거고. 그래, 좋아, 이렇게 해보자. 좋아, 지금 장동혁이하고 주진우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다크호스로 떠오르죠. 자, 형님들 주진우 싫어하지, 그지? 장동혁 싫어하지. 자, 일단은 싫어하는 이유가 뭐였어? 처음에 한바라서 그랬다 했지, 그지? 한동훈계. 그런데 지금 주진우 한바라는 소리 없어졌어요. 장동혁 한바라는 소리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일관성이 없지? 왜? 주진우가 한바다 하는 소리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으니까 다른 핑계를 만들어내는 거야. 내 말 반박할 수 있어요. 장동혁이가 한바라고 했던 게 이제는 더 이상 안 먹히니까 다른 걸로 억지로 갖다 붙이고 있어요. 제 말 맞죠? 니들이 그게 그래서 싫다며, 한바라서. 근데 왜 한바라서 싫다 해놓고 이제는 이유가 바뀌었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주진우가 장동혁이
코스피다. 주진우가 11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다. 주가가. 장동혁이 15일째 상승하고 있다. 그럼 너네들 주진우하고 장동혁 안 사니? 한번 물어보자. 안 사냐고. 나는 싫어. 나는 주진우가 싫어. 장동혁이 싫어. 그래서 나는 안 살 거야. 너네들 주식 투자 이런 식으로 해? 뭐가 너무 올라? 이제 오르기 시작했네. 이거 반박할 수 있어? 없지. 그럼 끝난 거야. 내 말이 그 말이야. 됐지? 이해됐어? 안 됐어요? 아직도 이해 안 돼? 이래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야. 남들은 주식으로 돈 벌 때 본인은 맨날 이 기업은 전라도 기업이라서 싫어. 주식 안 사. 이 기업 뭐해서 안 사. 이거는 뭐해서 안 사. 그렇게 살아 평생.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자, 윤상현이가 정점식을 통해서 특검 합의를 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봅시다. 이거 조금 지켜봐야겠어요. 뭔가 아직 결정이 100%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합의문을 민주당 측에서 공개를 한 것 같은데 이거 아직까지 뭔가 확실하게 결정이 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요거는 한 며칠 지켜보겠습니다. 2번은. 자, 그러면 이 특검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자, 형님들은 특검 내용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자, 민주당에서 3명, 국힘에서 3명, 추천해서 이 중에서 이재명이 임명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3명, 국힘에서 3명 추천하는 거는 누가? 민간단체가 한다. 변협 등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면은 이재명이가 이 중 한 명을 임명한다. 뭐 대충 이런 거죠.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죠? 자,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비판하는 관점이 어딘가 우리가 첫 번째 찾아야겠죠. 그러면은 많은 유튜브나 그 다음에 정치 패널들은 그죠? 그리고 지지자들은 뭘 비판하는 거죠? 자, 형님들의 의견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형님들은 이게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첫 번째야. 자, 형님들은 이게 무엇이 잘못된 것 같습니까? 특검이 이거 막힘없이 막 입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아니야, 둘 다 같은 놈들 같아요. 그거는 형님 망상이고 근거를 대야 돼. 그러니까 맨날 빨갱이 새끼들한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얼굴 벌게져가 부들부들거리다 지는 거야. 댓글 싸움에서도 지는 거고. 자, 형님들이 왜 이 합의가 잘못된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 그러면 형님들은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자, 변협에서만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등이라고. 세계 단체에서 추천합니다. 제메이가 임명하는 거. 특검은 원래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야. 특검보는. 대한민국 법이 그렇다고. 아유, 답답한 선생님들아. 양 정당에서 추천을 하면은 그 중에 한 명을 특검보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법에 돼가 있어요. 근데 뭔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씨발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특검을 할 수가 없는데. 진짜 이거 심각하네 진짜 이 양반들. 자, 이거 뭐 민간단체 하든 뭐 국민의힘이 하든 민주당이 하든 요 밑에 거 싹 치우고 자, 어떻게 해서 그래 만들어 왔어. 그지? 만들어 왔는데 이재명이 임명장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특검이 공식적으로 발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오네. 그래, 좀 봐봐. 지금 우리 자유행님이 저렇게 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야당이 추천한 사람만 해야 되는데 두 당에서 추천하면은 이재명이 자기 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저거는 그럴듯해요. 그죠? 그건 제가 반박해 드릴게요. 자, 이게 진짜 좀 특검을 추진하는 방법은요, 왜 야당만 추천한다고 생각? 아니죠. 그거는 협의사항입니다. 협의사항. 즉 민주당과 국힘이 협의해서 야당 주도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같이 반반, 짜장반, 짬뽕반 이렇게 반반으로 할 것이냐, 야당이 주도로 할 것이냐, 반반할 것이냐, 이거는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 자, 그러면 형님들은 내가 그랬잖아. 나는 형님들이 항상 자기 감정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형님들 발언에 크게 무게를 두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형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알고 싶은데, 자, 형님들은 야당 주도로 해야 된다, 국힘 주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자, 그럼 나는 여기서 형님들에게 하나 물을게요. 자, 야당에는 전부 형님들 편만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국힘 못 믿는다며? 국힘을 못 믿는데 국힘 주도의 특검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형님들한테 이야기하잖아. 좀 제발 일관성을 가지라고. 아니, 형님들이 국민의힘이 개판 5분 전이고 국힘의 뿌락지도 많고 국힘이 엔조 파도 쓰고 국힘 전부 다 쳐죽일 놈이고 국힘 전부 욕하잖아. 그런데 왜 국힘이 야당 주도로, 야당인 국힘 주도로 특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형님들에게 이야기하잖아. 좀 일관성이 있으라고. 형님들은 일관성이 좆도 없어요. 형님들을 토론이나 이런 어떤 논리로 깨부수는 거는 존나 쉬워요. 자, 국민 추천제. 오, 좋아. 이거 뭔가 좀 그럴듯해. 그지? 국민 추천. 할 수 있어. 뭘 배제해 또. 해보고 하는 거지. 자, 할 수 있어. 국민 추천제를 했어. 그지? 근데 내가 이야기했지. 임명은 누가 한다? 대통령이 한다. 근데 이재명이 임명 안 하고 질질 끌면은 이런 거는 생각 안 해봤지. 그래서 협의를 하는 게 상대가 거부할 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특검이 진행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게 국민의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얘네들은 형님들의 그런 어떤 특검이 이루어져야 되는 구색 맞추기에 구색 맞추기로 접근을 하는 거지 진짜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 특검을 하는 게 아니다. 몇 번 이야기해줘야 돼요. 이제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형님들의 그런 레밍, 좀비, 지능 낮은 단순한 유튜브 새끼들 이야기나 듣고 광기를 일으키고 흥분하고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단순한 형님들을 조지기 위해서는 이같이 좋은 게 어딨어. 야, 우리가 국정감사 해줬잖아. 그러니까 형님들 한풀 꺾였어. 야, 우리가 특검해줄게. 또 한풀 꺾였어. 얘네들이 이거를 가지고 선관위를 완전히 때려잡겠다고 수사하는 게 아니잖아. 형님들 그냥 똥구녕만 석석석석 긁어주는 거잖아. 뭘 바라는데? 그럼 국힘에. 아니 참 희한해. 어떤 때는 국힘이 완전 쓰레기 집단이고 민주당과 한편이잖아. 근데 그런 민주당과 한편인 애들이 주도해서 특검을 한다? 그거는 또 찬성하네. 그리고 국민이 주도하면 된다? 국민이 누가 주도하는데? 국민은 아무런 결정권이 없어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결국 국민이 결정한다는 건 뭐야? 시민단체야. 형님들이 말한 그 시민단체야. 그러면 쟤는 뭐 좌빨 단체고 얘는 또 무슨 뭐 중도 좌빨이고 온통 좌빨 단체들 뿐이네. 형님들도 그런 소리 할 거 아니야. 그게 형님들인데?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나라를 니들이 망친다고. 니들 기분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특검이든 세무조사든 일단은 한번 뚫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건데 선관위를 특검을 해서 수사를 했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이번엔 접근해야 된다. 무소불위에 걸려. 성역의 지역, 선관위를 일단 한번 깨고 들어간 거에 만족을 해야 된다. 근데 마치 이번 선관위 특검을 통해서 모든 선관위의 비리가 막 다 밝혀질 것 같고 아니 씨발 같은 편이라며 국힘하고 민주당하고 그런 논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형님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지 알겠죠? 전례라는 걸 남겨야 돼. 선관위 이거 뚫릴 수 있다. 근데 제가 형님들 보고 뭐랬습니까? 선관위 면접 점수 임의로 바꿨는데 법원 임용 취소는 어차피 특검하고 기소해봐야 같은 판사들이 다 무죄줍니다. 벌금 100만 원, 벌금 500만 원 밑으로 다 때려서 판사직 유지시켜주고요. 아무 일 없듯이 지나갑니다. 아니 왜 제가 형님들에게 이야기해준 거는 다 잊어버리고 머릿속에서 지워버립니까? 그냥 형님들 그냥 똥구녕 긁어주는 거라고 몇 번 이야기합니까? 특검하면 뭐하냐고. 대한민국 부정선거 뒤에 누가 있다 했어요 제가. 대한민국의 거대한 사법 카르텔의 주인공은 누구랬습니까? 왜 형님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바보들이에요? 이제 정신이 좀 돌아왔습니까 형님들? 내가 이래서 휴가를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냥 판사들이 다 같은 그냥 한편이라니까. 대한민국을 형님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불법행위가 알고 보니까 국민의힘 정치인도 민주당의 정치인도 누군가의 말에 불과했던 거야. 그럼 그 거대한 판에 말을 놓는 사람이 누구냐? 판사들이야. 그 판사들이 A웹 또는 선관위라는 걸 이용해서 자신들의 무소불위에 성역 같은 성을 구축해놓고 지들끼리 그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오더 받은 거를 철저히 행동하고 있는 행동 조직들과 마찬가지다. 내가 이 이야기를 또 해줘야 됩니까? 아니 이런 이야기 또 하면은 이 새끼 또 한 이야기 또 하네. 안 해주면은 뭔 말하는지 못 알아먹고 있고 한 이야기 또 하면은 이 새끼 또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이 새끼도 방송거리 어지간히 없는갑다. 이걸로 지금 얼마를 우려먹는 거냐 이 지랄하고 웃자라고 나보고. 생각을 안 합니까 형님들? 생각을 좀 하세요. 내가 리바이브 3 리바이브 3탕, 재탕, 5탕, 6탕 안 하게. 내가 이래서 휴가를 못 간다 이래서. 내가 이래서 뭔 휴가를 가겠노. 다 내가 예측하고 있었던 거지. 나는 이 부작용을 알고도 있었다. 알고도 갔다 왔다 베트남을. 내가 잘못한 거지. 화난 거 아닙니다.